자, 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부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이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미 미래 대세 산업으로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 품목 허가를 두 번째로 받은 웰트 강성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장성이 얼마나 큰지, 또 정책적 이 투자 모멘텀은 무엇인지 배태준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배 변호사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 말로는 많이 듣고 있는데 더 디지털 치료 기기가 과연 어떤 건지 개념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게 지금 식약처에서 2022년 8월에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정의를 보면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 치료, 관리하기 위해서 환자에게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라는 건데요. 네. 한 세 가지 정도 이제 그게 있는데 일단은 소프트웨어다. 그러니까 이제 종래 의료라는 것들은 제약, 뭐 의료기기, 병의 치료에 직접 관련 있는 물질이나 도구였는데 여기에 IT나 AI를 결합시키면서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이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 저기 나온 이제 질병의 예방, 관리, 치료 목적. 지금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설명하실 때도 헬스케어도 있고 치료기기도 있고, 이 산업이라는 것들도 광의와 협의가 있다고 했었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치료기기는 조금 더 협의에, 그러니까 정말 질병의 예방, 관리, 치료에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이제 치료기기 정도를 디지털 치료기기로 정의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임상적 근거가 필요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금 심사 기준이나 예시들을 둬가지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디지털 치료기기의 판단 기준을 좀 살펴봤는데요. 2019년 의료기기 산업 육성과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이 제정이 되고 이어서 또 디지털 치료기기 심사와 허가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그렇죠.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디지털 치료기기와 관련해서 정의가 있었잖아요. 그럼 정의에 맞는 판단을 해야 될 텐데 가장 큰 거는 이게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질병의 예방, 관리, 치료 목적, 그다음 임상적 근거가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판단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뭐 심사 기준이라든지 예시를 두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임상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중요하잖아요. 그럼 그러려면 이제 이 허가 심사 절차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럼 심사를 위한 기술 문서에는 뭐 작용 원리라든지 목적, 뭐 성능, 사용 시 주의사항, 뭐 시험 규격 등 이런 것들을 기재해야 한다. 아니면 이제 또 작용 원리나 성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임상 시험의 경우에는 뭐 방법이라든지 뭐 결과, 평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임상 데이터를 만들었고 갖고 온 것이냐 이제 이런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조라든지 수입 허가 인증, 그다음 뭐 기술 문서 심사 방법, 임상 시험 계획 승인 방법 이런 변경 허가 심사 대상 이런 뭔가 이 전체적인 절차를 망라하는 그런 세부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디지털 치료기기 심사 및 허가 가이드라인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디지털 헬스케어계에서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죠. 웰트 강성지 대표께서 웰트가 어떤 기업인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웰트는 2016년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쪽에 특화된 형태의 사내벤처로 설립이 돼서 이제 스핀오프 분사 창업이 된 회사고요.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로서의 디지털 치료기기,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는 이제 디지털 제약회사가 되겠다라는 포부로 디지털 기술 안에 치료를 검증해서 그것을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앱, 뭐 그거와 연동되는 기기, 뭐 이런 것들을 일체 개발하는 형태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웰트가 국내에서 두 번째로 디지털 치료기기로 규제 당국의 허가를 받았는데 인지치료 소프트웨어 웰트 I가 어떤 의료기기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기존의 약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것을 환자에게 주면 주지 않은 군 대비 그 어떤 병이 낫는다라는 걸 증명한 어떤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밀가루라고 표현을 하는데 단지 그것을 이제 소프트웨어로만 바꿔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럼 어떤 데이터를 저장했느냐 고민을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의사와 환자 사이에 약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료실에 내원해서 환자들이 그 매 주간으로 혹은 뭐 그 월간으로 그 상담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환자가 본인의 질병을 인지하고 그 행동을 교정하고 하는 방식으로 병을 컨트롤하는 것도 치료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네. 3분 진료라는 그 현실적인 재앙의 여건 안에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그 담보한 퀄리티의 어떤 상담을 제공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 인터넷 강의처럼 성적이 치료되는 그 디지털 그 컨텐츠가 뭐냐라고 하면 인강인 것처럼 네. 질병이 치료되는 디지털 컨텐츠, 그 중에서도 불면증을 치료하는 컨텐츠들을 모아놓고 그 안에 이제 그 사람을 따라서 환자를 따라서 그 작동하는 모든 일체의 어떤 상담과 교육과 생활 습관과 그것을 측정하는 과정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행동 교정까지도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불면증 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지 웰타이 뭐 불면증 개선 효과 검증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네. 디지털 치료기기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전에부터 대답하기가 어려웠던 질문이에요. 그쵸. 왜냐하면 누구도 그것을 검증해주질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그 정부의 규제를 통해서 식약처의 어떤 그 검증을 통해서 이제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외부로부터 검증받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임상시험을 통해서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보여준 치료의 효과는 그 치료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네. 기존의 어떤 다른 방식의 불면증 치료법과 유사하거나 그것을 상회하는 정도의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그 불면증 수면제부터 시작해서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면증 치료 기법들이 있는데 그와 병행으로 써도 되고 독립적으로 사용했을 때도 불면증이 개선되었다. 한 6주에서 8주 정도 사용을 해야 되는 그 복용의 기간은 있지만 네. 그것들이 환자들의 주관적, 객관적 어떤 불면증을 받아들이는 지표들을 개선시킨 것을 이제 통계적으로 증명을 한 것이 저희 불면증 치료기기 웰트아이입니다. 네. 6주에서 8주 정도 사용을 하면 불면증이 개선되는 통계적 결과가 나왔다. 네. 아주 고무적인데요. 배 변호사께 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 윤석열 정부의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 선정에 대한 지원책은 또 어느 정도나 되고 있을까요? 예, 이게 워낙 요즘 역심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제 웰트와 같은 이제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 기업에 가장 뭔가 필요했던 거는 이제 맞춤형 신속 분류라 그래가지고요. 사실 이제 디지털 의료기기를 이제 사용 허가를 하게 되면 품목 분류를 해야 되는데 이게 품목 분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임상이라든지 뭐 사용 허가 신청 자체가 잘 안 되고 그러면서 괜히 시간이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게 AI나 디지털 쪽은 굉장히 시간이 중요한데 네. 이게 시간이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신개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한시 품목으로 허가 신청과 동시에 이제 제품의 위해성이라든지 그런 목적, 성능, 원리를 고려한 품목 신설 절차를 약간 병행해서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이제 그래서 그동안 품목 분류가 없었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한시 품목으로 인증을 해서 허가 기간을 좀 짧게 해주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대표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강 대표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이 디지털 바이오 마커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한데 디지털 바이오 마커가 어떤 겁니까? 이 디지털 치료 기기가 환자에게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처방이 되고 나면 네. 사실은 저희가 삼성전자에서 출발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네. 삼성이 예를 들어서 개발한 모든 기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발이 된 겁니다. 네. 환자가 아니라. 네. 근데 이 소프트웨어가 처방된 기기라면 그것은 누구의 기기일까요? 환자를 위한. 환자의 기기죠. 네. 그래서 환자의 그 증상과 어떤 그 겪고 있는 그 고통들의 정렬을 시켜서 이 기기가 환자의 증상을 측정하고 환자를 케어해주고 다른 방식으로 환자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네. 기존에는 그것을 굳이 측정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했지만 네. 뭐 예를 들어서 밤에 불면증 환자가 일어나서 몇 시인지 확인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핸드폰 화면이 깨어났다가 다시 그 잠에 들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을 기록하지 않거든요. 근데 불면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증상을 파악하는데 기록해 줄 필요가 중요한 있죠. 정보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기록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다르게 작동을 하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환자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그 방법, 그 수단, 그것을 디지털 바이오마커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기록될 수 있는 것들인데 이 디지털 바이오마커의 플랫폼의 잠재력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의사 입장에서 저도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진료를 하다가 네. 이쪽으로 오게 된 건데 의사가 환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2-3달에 한 3분 정도가 전부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사이에 외래와 외래 사이 환자를 볼 수 없는 그 사이를 디지털 바이오마커에서 수집되는 정보들, 디지털 치료기기를 통해서 제공되는 어떤 치료의 그 성능들을 저희가 인지하면서
환자를 병원 안과 병원 밖을 나누지 않고 그 환자 중심적으로 그 환자의 증상과 질병을 관리하고 파악하고 치료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잠재력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더욱 각광을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 웰트의 제품 파이프라인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뭐 지금 이제 불면증은 시작이고요. 여기에서 사실 계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환자들의 어떤 면면을 살핀 새로운 기능의 업그레이드들도 이제 가능할 거라고 보고 네. 이 이후에 지금 섭식장애나 뭐 알코올 중독이나 주로 정신신경과 쪽 그 네. 파이프라인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 디지털 치료기기가 이제 상담과 같은 형태로 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약간은 그쪽에 편중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뭐 기존에 있는 센서들 뭐 이런 것들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한 뭐 1시간 뒤에 심근경색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형태의 그런 기능들까지도 네. 뭐 예를 들면 고혈압 디지털 치료제에서 업데이트에 업데이트를 거듭하고 그 정보들을 디지털 바이오마커들을 통해 수집해서 네. 의사들은 2달 사이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소프트웨어와 이 기기들은 1시간 뒤에 일어날 그런 비극적인 일들 미리 환자들한테 알려주고 미리 의사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진보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뭐 섭식장애, 알코올 중독부터 상담 분야까지 얘기하시니까 저도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상담을 전공을 했었기 때문에 이게 디지털 기기로 가능해진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데 이 디지털 치료기기의 경우 이 식약처 허가 이후에 어떤 절차를 기다리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우리나라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의약품의 경우에는 인허가가 되면 비급여로 바로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요양급여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양급여 목록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좀 잘 안 되고요. 그러려면 이제 심평원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이거 급여도 어렵고 비급여도 어렵고 이래서 약간 이제 이 디지털 치료기기 같은 걸 이제 만들어 놨는데 병원이 조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하다가 이제 타이밍을 놓치는 이제 그런 네. 경우들이 또 있고요. 또 하나 이런 신의료기술, 여기에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이제 화면으로 나오고 있는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강보험 기존 코드가 없는 것들의 혁신 의료기술에 대해서 이런 요양급여 코드를 이제 부여를 해줄 정도의 보편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는지를 이제 검토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취지로서 이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데 이제 업계에서 또 좀 얘기하는 것들은 이제 논문이나 검증 데이터를 얻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그 과정에서 의료 현장에서 사용은 아까 또 비급여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안 쌓여서 이게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 이게 좀 잘 활용이 안 돼서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어떻게 좀 신의 의료기술 평가 제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제 그런 뭔가 좀 이제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좀 신속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번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사절단으로 미국을 방문을 하셨는데, 네, 미국에서 이 웰투 제품 반응이 어땠는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어느 한 국가, 그것도 어느 정도의 의료 수준과 기술 수준을 갖춘 국가의 허가를 받아서 이제 그 허가된 제품을 갖고 갔다는 것이 네. 사실 그들 입장에서도 가장 그 신뢰하고 저희 제품을 처음에 그 초면에 네.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인상을 남긴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 제품을 먼저 이제 보여주기보다는 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제도를 먼저 보여주는 것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규제 산업이라는 게 규제가 없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규제가 있을 때 그 규제를 넘어간 제품과 넘어가지 않은 제품이 부가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제약 산업이자 네. 규제 산업의 본질인데 이 규제를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라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규제 성과물 자체를 먼저 수출하고 그 규제 틀을 닦아낸 이후에 제품이 따라가는 형태가 되면 더 좋겠다라는 취지였고 네. 우리 대통령께서 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본인이 그거 역할을 자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 그 같이 이번에 식약처장님이나 뭐 복지부나 뭐 진흥원이나 뭐 이런
관련 유관기관 그 기관장님들도 많이 가셨거든요. 네. 그분들이 아마 2호 영업사원의 역할로 와. 그 유죄들을 먼저 대통령께서 1호 선보이고, 영업사원. 네, 네. 그 미국 FDA나 미국의 복지부 뭐 이런 쪽과의 어떤 교감을 좀 넓히는, 네. 그러면서 저희 제품을 좀 더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틀이 이제 갖춰지지 않았나. 네, 영업사원들이 굉장히 정말 든든한데요. 이 워싱턴 DC와 보스턴에서 가장 많은 VIP 행사를 거의 4번이나 초청을 받으시고 또 웰트 미국 기업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공개할 만한 성과가 있었는지 가장 궁금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미국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 시장이랑 비교했을 때 아마 정부에서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시면서 네. 생긴 현상이라고 봅니다. 미국은 이제 코로나나 여러 가지 그 부침을 겪고 나서 네. 회사들이 이제 그 시장을 키워내거나 하는 것들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 많고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나 이런 그 사회 기반의 여건들을 바탕으로 빠르게 좀 성장하는 추세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유동성이 더 많고 미국 입장에서는 가치가 좀 눌려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지금 미국 시장에 좋은 회사나 제품들을 좀 보면서 이게 박앤세일인가, 이것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놀가닉한 어떤 성장을 할 수 있는 네. 그 하나의 어떤 토대가 될 수도 있겠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뭐 미국에 현재 있는 대학들이나 학회를 참석해서 그 저희의 어떤 그 존재감을 알리는 것들에도 주력을 했고요. 네. 그 이면에 뒤에서는 조금 저평가된 회사나 제품들을 발굴하는 데도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앞으로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웰트 앞으로 사업 계획이 어떤지, 올해 가장 큰 사업 계획은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보스턴에 그 지사 사무소가 원래 하나 있었는데 그 기능을 조금 늘려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바라건대 뭐 여러 가지 그 체제들이 다 이제 갖춰져서 환자들을 처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그 만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근거들 저희가 빠르게 정리하고 편찬해서 지금 이번에 스킨십을 했던 미국의 유수의 대학들 연구진들과 함께 편찬해내는 것까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말 한 번 더 모셔서 더 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 대해서 또 헬스케어 기기에 대해서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에서는요,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장성이 얼마나 큰지, 정책적 투자 모멘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웰트 강성지 대표와 배태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